안녕하십니까. 뮤주얼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재정보조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리처드 명 대표님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요.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죠. 리처드 명 선생님 오늘 자리에 다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이 대학이 원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 사전에 좀 설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재정보조를 위한 설계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죠. 네. 벌써 일주일 갔네요. 네. 한 해가 시작된 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빨리 지나요. 그 말은 설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빨리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준비 없이 미래를 꿈꾸는 거는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다. 아인슈타인은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군요. 항상 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이제 저가 이제 매일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경제 동향이 바뀌고, 또 아니면 정치적인, 이 정책의 변동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금년에 그 정부 셧다운의 여파도 굉장히 크겠죠. 네. 예, 수익이 많이 줄었으니까. 네. 그렇게 연방정부라든가 주정부에 그런 연관된 분들은 이제 작년에 벌어들였던 수익과 달리 굉장히 줄어든 결과가 나겠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전 설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번 학기에 대학과 그 어필해서 내고 스페셜 서컴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메디컬 비용이 갑자기 증가를 했다든가 예. 아니면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든가 네. 이런 경우에 특수성을 고려해서 네. 학교 자체에 그런 서식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don't get it because you don't ask. 예. 네. 그러니까 묻지 않는데 어떻게 가질 수가 그렇죠.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번쯤 그런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사전 설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좋은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바라겠어요. 그렇죠. 예. 사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보조 원칙에 대한 그런 그 공식을 조금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그게 FAFSA, 우리가 FAFSA를 하는데 그 기본적인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 양식이죠. 어느 대학이든지 그걸 다 요구를 하지만 네. 물론 기타 서류들을 다른 신청서도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FAFSA에서 묻는 내용은 다 계산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첫째, 그 애플리케이션 선상에 나와서 묻는 내용의 아이템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재정보조에 있어서는 학생이 디펜던트 스튜던이 있을 수가 있고 인디펜던트 스튜던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인디펜던트인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계산을 안 합니다. 그럼 훨씬 혜택이 될 수는 있지만 네. 그런 캐러고리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잘못하다가는 헛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디펜던인 경우에는 학생의 수익과 자산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반드시 묻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묻는 그 질문에 하나라도 예스가 되면 인디펜던트 스튜던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첫째, 네. 23살이 넘었냐. 미국에서는 보통 21살이 넘어가면 성인으로 독립하죠. 예, 성인으로 취급해서 네. 어디 갈 때 이렇게 아이디 보이지 않아도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재정 보조에 한해서는 23살입니다. 그러니까 23살 미만이면 아무리 뭐 어떻다고 그래도 일단 페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제출해준 정보를 대부분 그 부모가 일렉트로니컬리 컨퍼메이션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대학원 과정이냐. 네. 그러니까 대학원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대학원을 먼저 갔다 그러면 인디펜던트로 가져야 돼요. 예. 그리고 결혼했느냐. 결혼하면 인디펜던트. 네. 그러니까 아무리 조숙하게 결혼해도 네. 일단 결혼하게 되면 인디펜던트로 간주가 되죠. 네. 군대 다녀왔냐. 베테랑이냐. 베테랑도 인디펜던트. 예,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현역 복무 중이냐. 복무 중이요? 예, 그 인디펜던트예요. 네. 13살서부터 고아였느냐. 왜 하필 13살입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13살 둡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금년도에 홈리스가 될 예정이냐.
누구 되고 싶어서 되나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자제분이 네. 너무 머리가 비상해서, 네. 집을 나가서 학교에서 이제 그런 어떤 서티피켓을 받아갖고 진짜 홈리스로 등재를 시켜서 한 적은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식 밖의 일이니까, 네. 예, 좀 자막을 넣어주세요. 이건 보고 배우면 안 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그런 일도 있군요. 네. 한 가지 공통된 거는 인디펜던이건 디펜던이건 네. 갖고 있는 자산, 캐시 에셋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20%가 가정부담이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연인컴이 3만 불 미만이어서 가정부담이 오토매틱하게 제로가 된다고 해도 네. 자제분이 나 100불 있어요. 그러면 20불이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만큼 또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재정보조를 100% 해주는 데는 그만큼 더 못 받는 거니까 네. 만약에 1000불 있다 그랬으면 200불이 올라가고 또 200불을 못 받으면 400불의 부담이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한 해에 그렇다 그러면 4년이면 그만 해도 뭐 돈 정도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제 인디펜던이라고 해서 또 실수로 우리가 재정 설계를 할 때 네. 뭐 아이가 그쪽에 가서 혼자 조금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어서 세금 보고하고 그러면서 운전면허증을 그쪽 주로 바꾸고 네. 여러 가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금년도엔 6,660 미만은 계산은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세금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이기잼션으로 일러 클레임을 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럼 텍스 리턴을 받는 건 굉장히 적지만 네. 그거로 인해서 부모 세금 보고에서는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라가는 가정 분담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파리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둘째는 그쪽 주에 아무리 뭐 거주민으로 뭐 한다 그래도 그 거주자 학비 적용받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학생이 디펜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어렌의 퍼머넌트 애드레스가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디펜던트로 하면은. 근데 인디펜던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장가를 보낼 수도 없고 결혼을 시킬 수도 없고. 하기는 인스테이트 그거를 받으려면은 그 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록을 보여주고. 네, 주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주는 1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주도 있군요. 조지아주는 2년을 요구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굉장히 좀 터프합니다. 부모가 계속 그 주에 거주를 하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도 네. 아이가 보딩스쿨을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이가 돌아와서 또 같이 산 그 기간이 있어야 돼, 1년 이상. 그러니까 주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실수는 모르는데 네. 대학 갈 때 학자금 재정 보조에 관한 한 번의 잘못된 실수가 네.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나중에 몰랐어요가 통용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사실 그렇죠. 학자금 보조금 몇천 불 때문에 학교를 바꾸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면 인생 자체가 아예 싹 바뀌는 그러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누군가 그랬죠. 인생은 도박이 아니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자녀를 놓고 우리가 도박할 수는 없는 게. 그럼요. 그러니까 도박하더라도 확률 있는 도박을 해요. 일단 도박은 무조건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정 보조를 저희가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뭐 극대화 전략 이런 게 있나요? 굉장히 진짜 그것만 해도 한 4-5편 시리즈를 나가도 아마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네. 근본적인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는 설계라는 것이 이제 수익과 자산에 관계된 거겠죠. 네. 그러니까
계산되는 자산을 계산되지 않는 자산에다가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배치를 하면 계산이 안 되는 자산의 캐테고리들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엄청난 예. 지혜인데요. 펩사의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그 페이퍼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그 페이퍼 버전 중에서 Preparation Worksheet이 있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에 계산되는 자산과 계산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캐테고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수입을 적게 보이고자 하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네. 예, 물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덜 보고 하는 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국세청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자녀들한테 본보기가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401k라든가 네. 403b라든가 TSP 아니면 IRA 뭐 여러 가지 샘플 IRA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세금에서 공제하면서 은퇴연금을 적립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네. 세금보각에서 받는 W2. 네. W2의 아이템 넘버 12번에 찍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세금 보고서. 네. 우리가 1040이라고 하죠. 1040. 네. 거기에 보면 그 컨트리뷰션 한 액수가 밑에 첫 번째 밑에 다 찍혀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 측면에서 볼 때는 선택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네, 연금이야. 뭐. 그거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은 세금도 절약하고 은퇴연금도 싸면서 네. 그렇게 하지도 못한 학생하고 똑같이 받으려고 그런다 하는 그런 의도 자체를 불건전하게 생각하는 거죠. 괘씸죄가 적용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게 네. 하나도 헛수고가 되게 네. 가중분담금을 그걸 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거의 한 130% 이상 올려줍니다. 예. 쉽게 말하면 컨트리뷰션 어마운트의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봄으로써 예. 실질적으로 그거를 내가 받아서 세금을 내고 그 애프터 텍스 달러를 학자금을 위해서 쓰는 그 액수만큼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주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 네. 설계 방안으로는 일단 그런 플랜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혜택이 받는가를 우리가 보고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고, 네. 두 번째는 그거를 이제 중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내가 했다. 네. 그랬을 때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대학과 어필을 하면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우리가 광고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만약 자영업을 하거나 네. 뭐 코퍼레이션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LLC가 있거나 코퍼레이션이 S 코퍼레이션이나 C 코퍼레이션이 있다거나 네. 솔 프로퍼레이션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자체 내에 인플로이가 어떤지를 측정을 해서 네. 거기에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를 만들거나 개인적인 회사의 LLC의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네. 펜션이나 프로핏 쉐어링 아니면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 같은 등으로 네. 우리가 해서 세금에서 합법적으로 공제를 하고 수입이 들 나오게, 그거는 계산이 안 돼요. 전혀. 그건 또 계산이 안 돼요. 그것도 공제받는 프로그램들인데요, 다. 그렇죠. 네. 오늘 오전에 한번 뵀던 그 일본 분인데 이제 아이언 셰프가 있어요. 네. 예, 그분이 1년에 한 35만 불 정도를 버시니까 어마어마한데, 네. 그분이 자기가 LLC 안을 만들어 갖고 네. 받는 모든 커미션이나 수입료를 그쪽 회사로 모아 갖고 거기서 떨구면서 비용 공제도 하고, 예, 그러면서 실질적인 그런 플랜을 해서 네. 대학에서 한 3만 불 더 받았어요. 오. 예. 그러니까 실질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절약. 세금만 해도 5만 한 5천 불 정도를 절약을 했어요. 예. 작년에. 네. 그러니까 절약을 하고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네. 네. 어떤 단추를 누르냐에 따라서 제가 뭐 지뢰라는 단추를 누를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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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이 절약이라는 단추를 누를 수도 있고 네. 합법적인 재정 보조라는 단추를 누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부모님들의 사업체가 학생들 재정 보조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연방법에는 연방 공식에는 이제 부모님이 하는 사업체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일 때는 부모님의 자산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네네. 주립대학인데도 그 사립대 공식을 쓰는 데도 있어요. 조지아텍이라든가 유베이라든가 뭐 칼리지 오브 윌리엄 메리라든가 아니면 카네기 멜론이라든가 이런 데는 부모님의 사업체의 넷 월스 자체를 다 부모님의 자산으로 봐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니까 2018년이나 뭐 이런 예전에 있었던 거와 금년도에 재정 보조했을 때 전체 그런 자산 부분을 그 가정 분담금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네. 부모가 두 분이 세금 보고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싱글 페어라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같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Education Savings and Asset Protection Allowance table이라고 IRS의 A5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네. 그 나이가 많으신 분, 두 분 중에 의 나이로 따져요. 그러니까 뭐 48세다. 뭐 여기다 보면 뭐 한 13,600까지는 계산을 안 하는데 네. 그거보다 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컴이 뭐 한 33,600이 넘어갈 때는 5.64% 가정부담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포뮬라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부부는 그냥 세퍼레이션 한 걸 하자. 애 때문에. 아이고.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훨씬 더 동종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더 불리해요, 사실. 왜냐하면 공식상으로 네. 이 에듀케이션 세이빙스에서 공제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적고요. 네. 절반도 안 되고. 네. 오히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non cost and parent의 인컴과 에셋까지 다 달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거 뭐 없어요. 믿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세퍼레이션 한 증거, 서류를 갖고 오라. 네. 까지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기러기 가정들.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래갖고 학교에서 쫓겨난 애들 여러 명 봤어요. 네. 그거는요, 연방법에는 FERPA라는 법이 있어요. FERPA. 네.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otection Act라고. 네. 네. 근데 법에 의하면 재정 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 의도 자체가 intentional 하다고 했을 때 그게 적발이 돼서 어디시 되면 한 5만 불까지 벌금에다가 동시에 이제 좀 휴가를 가신 그러니까 노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유니폼을 입고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눈물 젖은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런 경우에 그 최악의 경우에는 아이가 원웨이 티켓까지 타고 본국을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특히 연방법이 저촉이 되는 팹사는 106개 문항밖에 안 되지만 네. 심플하다고 해서 그렇게 간과할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신입생의 경우에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애는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다 자기의 수익과 자산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모르니까. 그걸 갖다 뭐 intentionally 그랬다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럼 한번 봐주겠지만 근데 때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이메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거짓말을 한 번 했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그러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거짓말은 거짓말을 계속 끌어와요. 네. 그러니까 그 재정 설계를 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네. 왜냐하면 여러 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투자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인베스트먼이 있을 수 있고 뮤추얼 펀드 스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를 대화를 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라이센스가 없이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주위에 이제 재정 보조를 신청을 하는 거를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서 하물며 고졸 출신도 있어요. 워싱턴에 가면
근데 버젓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영어도 잘 익숙치 않고 그런 시스템이 이해가 떨어지니까 네. 학교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 자산 상태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과정에서 네. 이런 거를 좀 더 다시 적어 갖고 보내달라 그랬는데 갖고 가니까 어느 경우까지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냐면 그 마지막에 끝에서 한번 구해드린 적이 있어요. 현금이 80만 불이 있는데 네. 그거를 캐시가 제로로 적어서. 그분은 은행에다 넣어놓은 돈은 현금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 네.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가? 예, 광고를 버젓이 내는. 네. 예. 그런데. 방송은 워싱턴에서도 보는데요. 그래요. 아니, 굉장히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분이. 네. 그 자녀분한테 간데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네. 거기서 제출하기 전에, 네. 하필이면 그게 이제 이 주일이니까, 네.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상태에서 문의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확인을 했는데 전화상으로. 예, 그거 당장 중지시켰죠. 그거가 만약 날아갔었으면 아마 졸업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어떤 경우로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모든 게 합법적으로 플랜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도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세금 보고 시즌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다들 올해는 무슨 리턴이 많이 어쩌니 막 들떠있는 분위기가 조금 있던데요. 세금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학자금 보조에도 많은 영향이 있나요? 예, 많은 영향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학자금 이전에 네. 인컴이 합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절세 방안을 통해서 떨어뜨릴 수 있냐 하는 데 대해서 먼저 설계가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엔터티가 LLC냐, S코퍼레이션이냐, C코퍼레이션에 따라서 네. 이런 설계를 기본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가장 미 전역에서 제가 평가한 그 회계사 중에는 애틀란타 이상의 회계사님이 가장 전문이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전국구이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에 고정 출연하시는 분이시라. 네. 그래요? 네, 네. 안부 인사 좀 전해주세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금년도에는 그런 어떤 트러스트나 이런 거를 설정을 해갖고 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Qualified Business Income이라는 게 있어요. 네. QBI. 네. 그 QBI 계산에 있어서 우리가 웨이지도 빼고 여러 가지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세금 텍스 브래킷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내가 떨궈내느냐에 따라서 그 S코퍼레이션은 20%를 QBI 20%를 합법적으로 공제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위를 조절해서 맞춰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언제 설계를 먼저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시점 되게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방송하실 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시작하면 좋다 이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실질적인 설계는 네. 그러니까 대학을 등록하는 시점에서 프리어 이어의 인컴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럼 11학년 10학년 때의 실질적인 그 인컴 보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10학년, 네. 예, 그래서 11학년 때, 네. 12학년은 올라가면서 그 11학년 초에 했던 거를 가지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보조라는 거는 재정 설계가 우선이 돼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가 선호하는 학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미스 코리아 되기 위해서는 네. 첫째는 프레임이 좋아야죠. 네. 예, 아무리 깎아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깎아서 미스코리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제가 듣기로 미용실 잘 골라야 된다라고. 근데 예. 아무리 미인일지라도 네. 화장을 안 하면 될 수가 없어요. 역시 미용실이 중요하네. 그러니까 재정보조 설계를 아무리 완벽히 잘 해도 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네. 인컴이 아무리 높아도 네. 훨씬 더 많은 그 재정 보조를 해서 이 학생을 유치하려고 할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보조 설계하면 거기에 진학 설계가 같이 병행이 돼줘야 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 진학 따로 재정 따로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그러세요? 입학원서를 내면 네. 그 안에 내용을 학교 코드를 넣으면 서로 다운로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서로 어느 학교를 넣는지는 몰라요. 네. 알면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예. 예, 편견이 갈 수 있으니까. 네. 얘가 뭐 우리 학교가 이 중에서 제일 좋은데 우리가 재정부조를 좀 덜 줘도 얘는 우리 학교 등록할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개인적인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재정보조 신청은 참 묘하게 해놔갖고 네. 연방 펩사라는 거를 신청하게 되면 네. 스튜던트 에이드 리포트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 제출된 모든 정보들 그걸 학교에서 다 다운로드를 하지만 네. need blind 정책을 쓰기 때문에 제출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합격을 확정 짓기 전까지 못 보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간 학교 코드들은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학교 지원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해야죠. 네. 비슷하면서도 재정보조 잘 주는 대학에 네. 더미 코드라도 좀 넣어줘요, 사실.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략적인 네. 대학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첫째는 그런 preferred 된 스튜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리 학교를 전략적으로 고른다 그래도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파일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은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어치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머리 대학에 어플라이한 학생들을 2,000명을 랜덤리 뽑았어요. 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별걸 다 했죠.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데 뭐 오케스트라를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근데 네. 상관이 있어요. 네, 미국은요. 미국은 네. 전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예. 예, 한쪽에 편파적인 걸 되게 싫어해요. 네. 예. 그런데 입학 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이거든요. 네. 퍼스널 퀄리티. 그거는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 얘가 어떤 어치먼을 몇 개나 어느 레벨에서 했느냐로 인해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출한 모든 정보를 바꿔주는 과정과 선택하는 과정을 텍소노미라고 부르는데 네. 입학 사정에서 GPA가 4.0 기준에 3.7에서 3.84면 9점을 할당을 하지만 거기서의 그 1점 차에 한 7, 8천 명 이상의 입학 사정에 패스 오브 페일이 결정이 돼요. 네. 여기 날아가는데 이런 바른 어치먼을 인해서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에 네. 그게 스테이트 레벨이나 리저널 레벨의 어치먼이 만약에 3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4점을 주는데 네. 그리고 그러한 기록이 있으면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에서도 Clear Evidence of Excellent Interpersonal Qualities가 있으면 4점이 나오는데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리티를 우리가 흑인이라든가 엘라스칸이라든가 뭐 아메리칸 인디안 소수민족계들 그런 데는 무조건 5점을 먼저 주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격률도 높고 여러 가지가 좋은 거예요. 소수민족으로 보는데 물론 우리 한국, 일본, 중국 아니에요. 예, 마이너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학생은 마이너리예요. 예, 그래서 유학생의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진학에 있어서 준비를 할 때 9학년서부터 이거를 잘 한국말은 우리가 프로필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그 프로파일을 그 학교에 잘 맞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냐에 따라서 재정 보조에 하늘과 땅 차이가 생겨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있으면은 세금 보고할 때 사전 설계 작업과 함께 진학 설계 작업과 함께 이제 세무 보고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거네요. 네. 그런 재정 상담하고 진학 상담을 두 개를 같이 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군요. 그걸 따로따로 하는 곳들이. 그러니까, 할 수는 있죠. 그 방면의 전문가라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많은 경험이 있어야죠. 경험과 노하우와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이 되고 정확하게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입학사정 쪽으로 들어가면 애플리케이션과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비 머드 같은 데는 아예 에세이 캔 클로즈도 돼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뽑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 일반 에세이와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는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대부분의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조지아주에 있는 대부분의 진학 상담 해주시는 곳들 보면은 에세이 중심으로 돼 있어요. 에세이 코치해 주는 거 중심으로 돼 있고, 근데 그분들이 가끔씩 학자금 보조 상담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차원이지만 그래서 망해갖고 그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전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 있어요. 네. 예. 네. 첫째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무슨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정이자의 연금이라든가 라이프나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를 다룰 수 있는 시리즈 6나 6-3가 없으면 네.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 대부분 자산이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완전 사생활 정보. 그렇죠. 그리고 코퍼레이트 트러스트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도 네. 예, 그런 얘기를 라이센스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죠. 근데 라이센스가 있어도 네. 그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뭐 의사 면허가 있어도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있고 돌파해서 있는데 그 잘못 주사 맞으면 안 깨어나잖아요. 네. 그런 걸 우리가 라이센스 투 킬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컨 오피니언은 중요하지만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오피니언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 그래서 전문가도 그런 어떤 급수가 있는 게 아무리 낮은 하늘도 세상의 가장 높은 땅보다 높잖아요. 예, 반대로 아무리 높은 땅도 가장 낮은 하늘보다는 낮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은 명언이 많이 나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재정 보조를 설계하는 작업하고 진학 상담을 같이 통합해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걸 여기 기억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당연히 AGM 인스티튜트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자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세금 보고할 때부터 미리 신경 써서 학자금 보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 재정 보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학교가 선호하는 학생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흔히 발생하는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 집을 팔았는데 집을 이제 다시 옮겨서 이사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 디파짓 할 돈을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학자금 재정 보조가 신청이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에 계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타이밍에 있을 때는 계산이 안 되는 자산이면서도 꺼낼 때 서렌더 차지가 없어서 원금과 이자까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분들이 그런 거를 이자가 나오는 데다가 은행에다 넣어놓으니까 이 taxable interest가 나오는 거예요. 이자가 찍혀 나오니까 세금 보고할 때 스케줄 B에 이자가 얼마가 나왔으면 이게 어느 은행이다, 어느 투자기관이다, 뭐 디비던드 조금 받았지만 디비던드 어떤 배당금이냐에 따라서 이게 주식 중에 실권주냐 아니면 우선주냐. 그래서 실권주는 디비던이 거의 없는 대신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하물며 지분을 500만 불 갖고 있어도 디비던이 50불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스케줄에 다 붙어버리니까 학교에서는 역으로 묻죠. 그거 할 때 그럼 그 원금은 얼마나 있었냐. 당신은 여기 없다 그러지만 한번 그 스테이트먼트 한번 보자. 근데 그게 매칭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읍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실수. 그럼 그걸 어떻게 방지하면 나가? 지금까지는 그러면 제가 이자가 안 나오는 곳에다가 바로 빼놨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건 어떡하냐? 그럼 재정보조가 적용되는 그 기준의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갬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컴은 3만 불도 안 되는데 이렇게 뭐 잘못 당겨갖고 쏟아지는 바람에 뭐 한 4만 불, 5만 불 나와갖고 그해 그거보다 더 많은 학비를 냈다는. 아, 진짜 도박하다가 갑자기 터지는 분들이요? 잭팟 터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군요. 예, 그 학자금하고 연결될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얘기 잘 들으셨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절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 대학의 재정보조 상담하시는 분들이
IRS 못지않게 아주 냉정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연락 어디로 드려야 되죠? AGM 인스티튜트. 뭐 항상. 네. 여기로. 네. 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토픽을 두고 하다 보면 네. 중첩되는 문제들이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는 다른 내용을 미싱할 수도 있고 그 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거기서 적용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갔는지 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미리 설계를 했었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토픽으로 아마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다음 시간이 기대되는데요. 네. 자, 말씀 들으신 대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